네, 시청자 여러분, 2025년 4월 1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통상 이런 날은 농담,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즐겁게 시작해야 할 텐데 요즘에는 그 어떤 너스레도 떨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만우절했을 거짓말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오늘 한겨레 박찬수 논설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법조계와 정치권을 떠돈다면서 소개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말에 따르면 열흘 전쯤에 문영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일을 종결하고 결론을 내자 평결하자 이랬는데 어떤 보수 재판관이 그렇게 하면 직을 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는 얘기가 교수들 사이에서 나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헌법을 전공한 변호사는 탄핵을 인용하는 그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그 재판관에 맞서서 또 다른 재판관이 논리 싸움을 위해서 기각결정문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동료 변호사가 하더라.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떠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박찬수 논설위원은 밝혔습니다. 서울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을 전공한 변호사 둘 다 우리보다는 헌법재판소 정보에 가까울 사람들이니 귀를 쫑긋하게 되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하지요. 물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무슨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밖으로 새어나갈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헌재 입장을 믿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행 회로를 돌리는 것이 맞다면 정말 그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어서 5대3 이런 것이 맞다면 저는 적어도 지각 있는 헌법재판관 한 명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시민사회에 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발표가 나오는데 기각, 각하 이런 직무 복귀 결정이 내려진다? 사전에 아무 정보도 없이 이런 판단을 받게 된다면 정말 시민들이 다수 국민이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 혼란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올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에이 설마 하는 마음이 아직도 저를 지배합니다. 박찬수 논설위원 말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법의 권위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명령을 받고 행동한 군 지휘관들은 감옥에 있는데 그 대통령은 풀려나서 한남동 관저에서 편안히 상황을 지켜보는 현실이 법치가 무너졌다는 상징적 징표다. 그렇기 때문에 지귀현 판사 4월 14일에 이제 드디어 공판이 시작되는데 윤석열 직권 구속으로 재판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벌어진 혼란과 국민적 공포, 경제에 미친 악영향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래놓고 주변 판사들한테는 억울하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닌다면서 직권 구속부터 하기 바랍니다. 만약 안 한다? 그럼 당신은 대놓고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하는 무죄로 방면하려고 하는 그 의지에 충만하다. 역사의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윤석열이를 풀어줍니까? 그보다도 못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구속 취소 소송 다 기각했으면서 어떻게 윤석열이는 풀어줘요? 심우정이가 풀어줬다고 본인이 먼저 풀어줬으면서. 하여튼 지귀현 4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재판정에서 직권 구속하지 않으면 정말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그 이름 외우기도 쉬워요. 지귀현 영원히 남을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 기대했던 게 착각이었다. 윤석열의 헌법 위반은 너무나 명백해서 박근혜 탄핵 때보다 쉽게 결론이 날 것이란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탄핵 기각 결정문을 쓰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론은 8대0 파면밖에 없다는 헌법학자들 전망은 법의 본질을 간과한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한겨레 논설위원 입에서 나왔네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망을 두고 8대0 기각이나 각하를 쓸 수 없다라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순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한겨레 논설위원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고 없이 4월로 넘어온 그런 얄궂은 운명의 결과입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군사반란 주동자를 불기소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펼친 게 검찰이라는 법기술자 집단이다. 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은 검사가 나중에 국민의힘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했지요.
헌법기관이 됐습니다. 헌법을 그렇게 통째로 쌈싸 먹었으면서. 그게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30년 뒤에 실패한 내란은 통치 행위이지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결한다고 해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뭐 그런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판결할 놈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판결이 나와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정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래요. 아프지만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로에 선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것이다. 법의 권위는 헌법에 기초하지만 헌법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건 국민의 대표자가 모인 국회고 최고법인 헌법의 제정, 개정 역시 국회의 표결, 그 다음 국민의 직접 투표로 이루어진다. 유혈 참극이 벌어질 뻔했던 12.3 계엄을 막은 건 검사도 판사도 아니다. 그날 밤 여의도 국회를 에워싼 시민과 국회의원이었음을 헌법재판관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도리어 이런 계엄의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게 검사고 판사였지요. 심우정 검사, 직위안 판사. 안 그렇습니까?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잊고서 자신을 최후의 심판자로 착각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거대한 저항에 부닥치며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옥중 의견서에서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 그날 밤 정령 저에게 국회의사당 내에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신가? 대통령님은 지시를 따른 군인들을 2번 죽이고 있다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런 비겁한 최고 통수권자를 옹호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기구는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네, 헌재가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부지법이 침탈당했고 그 뒤로 극우 폭력배들이 헌재 파괴를 공언하고 있는 마당. 사실에 있어서 불리하니까 재판관 겁박해서라도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이 망나니들. 사법부가 이런 망나니들에게 철퇴를 내리기는커녕 휘둘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서 아직까지 판단이 안 나와요? 윤석열이 판사 뒷조사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오게끔 만들었다. 네, 이런 이유로 해서 윤석열이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징계 처분을 받았으면 그게 단 이틀 직무 정지라 하더라도 이틀은 아니죠. 2개월이었죠. 그렇다면은 징계를 받은 것이니 그걸 토대로 날릴 수 있었는데 안 날린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을 안 날린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한동수 윤석열 밑에서 대검 감찰부장을 했던 한동수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윤석열이가 검찰에서 개망나니 짓을 했는데도 청와대에서는 가만히 있었다. 그때 청와대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윤석열의 아버지 문재인. 아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재인에 대해서 화나는 게 이상합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3년 동안 고통에 빠뜨렸는데 그래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아직도 추미애 타령하고 있고 추미애가 너무 추윤 갈등을 빚어내는 바람에 추미애한테는 사표를 내라고 하고 윤석열이한테는 한마디도 못했던 쫄보 문재인. 제2기 장면 정부 맞잖아요. 무슨 제3기 민주정부입니까? 나한테 욕했던 사람들 다 대가리 박으세요. 어? 뭐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화부터 내. 문재인이가 뭘 대단하다고. 아, 얘기하다 보니까 막 화가 막 치솟네. 나를 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어요? 아유 진짜. 자, 그렇게 판사 뒷조사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판결 나오게 만들려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수법으로 지금 헌법재판관들 한 명 한 명 우리는 알 수 없을 온갖 수만 가지 방법으로 로비를 하고 겁박을 하고 너 캐비넷 없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푸시하겠죠.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이 사람한테도 찾아가가지고 이제는 국회에서 나한테 겁박했다라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지금까지 진술했던 거 다 엎어버리려고 누가 시켰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득을 볼 놈이 시켰겠지. 아 이런 새끼를 여러 징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끔뻑하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말이야.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걱정을 하게 만들어 놓고 자 사실 윤석열이가 그러니 한덕수 최상목도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무시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해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고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네,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일국의 국무총리이고 또 부총리인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헌재가 40여 재판관 임명하라고 그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 국가기관이 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부터 장관들까지 자기들에게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법치의 예외 영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면 그땐 그냥 무용한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벌어진 범죄도 아니고 헌법이 금지하는 국회, 선관위 침탈을 대통령 지시로 군인, 경찰이 했는데 이에 파면할 사유가 못 된다. 중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윤석열을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계엄, 아니 살인 면허를 손에 쥐어준다. 야, 너 열심히 죽여라. 죽여도 넌 무죄야. 이렇게 한다. 자, 만약에 윤석열 복귀가 결정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우선 환율이 흔들리겠죠. 윤석열이 돌아올 것 같은 분위기만 형성돼도 환율이 흔들립니다. 근데 실제로 돌아온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것입니다. 중간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겠지요.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수출 대기업도 위험합니다. 내수 침체와 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폐업하게 될 것이고 가계 경제가 파탄날 것입니다. 자산시장,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국채나 코인 전부 다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면 외교력이 약화되겠죠. 국내 첨단 산업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트럼프도 관세 때리겠다. 뭘 팔고 싶으면은 미국 땅 와서 팔아라. 미국 땅 와서 만들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존을 위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겠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은 저하될 것입니다. 국내 경제가 붕괴되면은 윤석열이는 이 혼란을 틈타서 제2의 내란, 외환을 유치할 것입니다. 주변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하겠죠.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좋아하겠습니까? 윤석열 친위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고 이러면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제 입에서 내전이란 말은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를 피할 길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법이 국민의 상식을 배반하는 순간에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그때는 또 이 나라 국민들, 민주 시민들이 정상으로 나라를 돌이키기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동안 놀라울 만치 인내하면서 법 절차를 지켜왔지요. 어떠한 폭력도 쓰지 않았습니다. 범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법 안에서 모든 요구를 펼쳐왔습니다. 집회 신고를 안 했습니까? 쓰레기를 수거 안 했습니까? 경찰 질서 유지에 협조 안 했습니까? 정의롭게 일 처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는 그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헌법재판관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배반당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습게 보인 거예요. 우리 헌법재판관님들, 사법부 판사님들 중에 계엄이 옳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대들은 우리가 왕년의 투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저 극우 개 등신들과는 다르게 이쪽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많지 않아서 고려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과도할 만큼 역사적 책임의식을 장착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힘없는 서민은 멸시하지만 윤석열 미친 깡패한테는 고분고분하는 비겁한 기회주의 엘리트 법관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 이런 나라 물려줄 수 없다라는 부모의 태생적 보호 본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많이 참아왔습니다. 많이 참아왔어요. 자기 편은 수사조차 안 하면서 정적이라고 판단하면 모든 걸 탈탈 털어서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하면서 죽이려고 했지요. 이렇게 법이 오용되는 상황에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우리의 판관님들 말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밑바닥 국민들은 억화 감정이 가득합니다. 아니 조국 딸은 저렇게 탈탈 털면서 심우정이 딸은 가만두는 이 현실,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줄 알아요? 권력만 바로 잡혀봐라. 너희들 다 죽었어. 이 심정이에요, 사실. 지금은 유증기가 가득한 방입니다. 유증기 아시죠?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공기 중에 기름이 떠다녀요. 여기서 라이터를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켜봐야 알겠습니까? 지금 유증기가 가득한 방입니다.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까? 근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당신들은 지킬 게 많잖아요. 우리는 지킬 게 없어요. 지킬 게 있는 자와 지킬 게 없는 자끼리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알겠어요? 백윤식의 대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국민 열받게 하면 기저귀 차고 피똥 싼다?